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7쪽에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뭐 이건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죠.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뭐 앞에 차량이 막고 있으면 자, 이거를 좀 치워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뉴스 보도가 있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 여론이 굉장히 소방관 쪽으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소방관 입장에서는 또 차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또 차를 좀 빼달라고 빨리 급하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제일 서로가 좋은 방법이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괜히 또 차를 임의대로 건드리면 이게 나중에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민간인하고 좀 분쟁이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빼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의식이 이 소방차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 노란색 이렇게 이 표지, 땅에 이렇게 그려진 표지 같은 거에는 좀 절대 자동차 같은 주차를 안 하려고 하죠. 그 정도의 우리가 이제 의식 수준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래 도로가 좁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불균형 성장으로, 도시의 불균형 성장으로 꼬불꼬불한 도로들이 많아요. 골목길도 그렇고, 이거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도로가 사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법대로만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자,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해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그 67조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네모칸 위에 보면은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소방자동차도 자동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자, 이웃 마을로 건너가서 얘기를 좀 해야죠.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의 소관이고요. 읽어드릴게요. 제 1조가 굉장히 이게 또 큰 얘기를 담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한다. 자, 도로에서 만약에 자동차가 불이 났어요. 또는 운전하시는 분이 만약에 뭐 심장마비 등으로, 이게 심장마비 이렇게 갑자기 운전하고 이 심장마비가 딱 생기면 보통 대비가 안 돼요. 뭐 이게 뭐 심호흡을 하고 어떻게 하라, 이 기본적인 요령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간혹 운 좋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서서 차가 아예 안 가버리면 뒷차에 사람이 내려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끔 나와요. 이 텔레비전 보면요. 그건 운이 굉장히 좋은 경우고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도로교통법의 목적만 봐도 소방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법만 놓고 봤을 때는요. 자,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소방차, 구급차, 그 다음에 혈액공급 차량. 혈액공급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좀 부적절한 표현인데요. 피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피가 상하면 안 돼서 상한 피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공급을 해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되게끔 시설이 돼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근데 64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로교통법 64조요.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와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지하거나 주차하면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가야 돼요. 무조건. 절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다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 소방차가 고속도로에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네?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소방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이게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67쪽에 그 네모칸 아랫줄 보면은 건축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건축법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복잡한 법 중에 하나인데, 건축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에 산하 건축법 제1조 목적.
건축물의 안전. 자, 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소방법이 연결이 돼요. 아니, 안전해야죠. 건축물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붕괴. 안 되죠. 정의.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붙어 있는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다. 예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대충요. 건축물은. 자,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대통령령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명령입니다. 법률 안에는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에 피난시설과 저수조, 물탱크, 자, 대지 안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에요.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그거 웬만큼 건축물에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피난 표지판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49조 2항 건축물의 안전, 방화 등을 위해서 용도, 구조, 제한, 방화 구획, 이게 여기에다가 물건 쌓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시들, 방화 구획, 화장실의 구조, 뭐 방습 등등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이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연결되는 거고요. 법이 굉장히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이요. 자, 그 두 번째 네모칸, 거기서 2번입니다. 2번을 보면은 주차장법이라는 얘기 나요. 무슨 주차장법이 있어? 주차장법 중요하죠. 여러분, 주차장법이 없으면요, 주차 요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주차장법이 없으면 이 그린 거 있죠? 이거 선 그리는 거예요. 주차 이 구획 그릴 이유가 없고요. 주차장 요금을 낼 이유가 없고 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요. 자, 제1조 주차장법의 목적입니다. 주차장의 설비 정비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 일반인의 편의 안전을 도모한다. 제6조에 주차장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뭐 등등 노상주차장 등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긴급 출동을 했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정당한 요금을 내고 어떠한 뭐 이유든 간에 노상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어요. 이미 선을 다 그려놓고 요금까지 받는 상태에서 만약에 긴급 출동해서 경찰서나 순찰차라든가, 자, 구급차가 온다든가, 그러면 뭐 차 빼라, 뭐 이러기가 되게 곤란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잘못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저 사다리차 올릴 때 이게 각도가 안 나온다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들어야 돼요. 여기 정말 해도 되냐? 주차장을 설치해도 되냐?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법을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가요.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은 여러분, 이 소방행정법은 이게 좀 의미를 좀 덜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자, 70쪽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의 규격하고 색깔까지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대로 원래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리고 그 71쪽에 소방에서 발동되는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지금 행정벌 과태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 71쪽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따로 제가 빼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요거 조금 했다 저거 조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더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발동되는 명령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과태료가 있다, 행정벌입니다. 과태료가 있다는 거. 그리고 73쪽에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는 거예요. 피난명령.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은 즉임 즉시 대피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피난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피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산불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한 게 오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일찍 대피 명령을 내려야 돼요. 불은 빨라요.
불은 날아서 오기 때문에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일찍 대피 명령을 피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얘기인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국민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국민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풍수의 보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풍수의 보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풍수의 보험을 뭐 들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가 여러분이 같이 사시는 그 집주인 분이 만약에 좀 생각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풍수의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정부가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풍수의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만에 하나라도 자연재해 등등으로 뭐 집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풍수의 보험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 뭐 저도 이건 이미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내는 돈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많이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가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요. 이건 간단하고, 그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사가 번거로운 각종 절차들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수보험 같은 경우는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이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시고, 아,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이 뭐 비닐하우스가 있다든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뭐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풍수의 보험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저 보험 설계사 분에게 돈을 좀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가입해달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셔서, 농촌에서 좀 이렇게 시설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가입을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뭐 보험료는 어차피 나중에 저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제발 가입을 하셔서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를 하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화재보험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집을 여러분이 집에 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집주인이 되면, 뭐 어떤 형태든 집주인이 되면 그 화재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요새는 이게 워낙 보험 제도가 많아가지고 저도 그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화재보험은 가입을 해두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등등을 의논하셔가지고 풍수의 보험도 가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종류는 이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일단 오늘 행정법 얘기는 좀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법을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주차장법부터 뭐 찾아보면은 또 저 나름대로 이걸 또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저도 해석을 해야 여러분 가르치죠. 그래서 좀 참 신기한 것도 있고, 이래서 참 법이 얼기설기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걸 제가 아주 새삼 깨닫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자, 일단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